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티아 GSD에서 이제 스케치 모드에 대해서 계속 쭉 설명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거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제 스케치 툴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래서 디멘셔널 컨스트레인이랑 그리고 지오메트리컬 컨스트레인 요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스냅 투 포인트라는 기능을 이렇게 좀 끄고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얘네는 켜놓으시는 거 권장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스케치 툴에서 안 다뤘던 애가 얘인데 얘가 뭐냐면은 콘스트럭션이랑 이제 스탠다드 엘레멘트라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보통의 이제 그 카티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뭔가 선이나 점이나 원이나 곡선이나 이런 거 만드실 때, 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그 하나의 피처로서 각각의 커브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스케치에다가 뭔가 막 그리는 걸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스케치에다가 그린다는 거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스케치라는 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특정한 좌표계와 그리고 그 어떤 평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 평면이라는 애와 좌표계라는 애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좌표계는 이 홀리존탈 방향인 H와 버티컬 방향인 이제 V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스케치라고 되어 있는 거에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세부 항목을 보면 애솔로트 엑시스라고 해서 이 좌표계가 나오고 이 좌표계가 있는 원점이 나오고 이 이제 디렉션이랑 그 홀리존탈 디렉션, 버티컬 디렉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이제 이게 그 앱솔루트 엑시스가 두 개의 벡터잖아요. 홀리존탈 벡터, 버티컬 벡터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평면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 두 개가 꼭 하나의 평면상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지 이 스케치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벡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시작이 되는 원점이고요. 어쨌든 뭐 스케치라는 거는 어떤 평면과 이런 좌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되고 그렇다고 이것들이 우리가 평면을 선택을 해서 하는 거죠. 얘네는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는 거나 이거랑 뭔가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스케치의 특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 평면 안에 연관된 이런 곡선이나 직선이나 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아웃피처라는 기능을 소개시켜 드렸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아웃피처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빠해줬었잖아요. 이 아웃피처로 하게 되면은 이 스케치로 하나로 묶어 있는 하나의 묶음으로 이 선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스케치 이 라인 자체를 그냥 외부에서 그러니까 스케치 모드인 거잖아요. 스케치 바깥으로 나가도 스케치 밖의 모드에서도 그냥 하나의 피처의 라인으로서 얘를 인식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아웃풋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스케치라는 어떤 그 평면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일단은 컨스트럭션 스탠다드 엘리멘트 모드라는 것도 또 이렇게 한번 배워볼 건데 요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으로 해서 우리가 내보내는 거가 있다면은 그러면 스케치 안에 꼭 들어와야지만 확인할 수 있고 바깥으로는 이제 아무런 영향도 전혀 끼치지 않게끔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가 이 컨스트럭션과 스탠다드 엘리멘트 이 전환 버튼이죠. 여기 보시면 슬래시가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컨스트럭션으로 할 건지
스탠다드 엘레멘트로 할 건지 요거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콘스트럭션으로 하고 싶은 선을 클릭한 다음에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황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콘스트럭션 모드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해제하는 거는 주황색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요거를 체크를 해제해주면 이런 식으로 콘스트럭션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과 요 라인의 길이를 먼저 확인하시고 바깥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스케치 밖에서 확인을 해보면 분명히 지오메트리컬 안에서는 이 라인 1이 있어요. 콘스트럭션을 만든. 하지만 이제 아웃풋 피처랑은 다르게 외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도대체 아웃풋 피처랑 이제 그냥 이 스케치랑 뭐가 틀리냐면은, 자, 아웃풋 피처로 하게 되면 독립성을 쥐어주게 되거든요. 각각의 그 라인들을. 그래서 이렇게 폐 곡선을,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할까요? 폐 루프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나가주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거 한 단일 하나에 대해서만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해서 도출을 시키면 나는 선분 하나만 선택을 했는데 스케치 전체가 이렇게 다 선택이 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콘스트럭션 된 거는 이렇게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뭔가 외부에 작용을 하지 않죠. 숨긴 기능 같은 거고, 숨긴 기능보다는 스케치 내부에서 어떤 선을 비활성화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기능적으로는 역할은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 기능의 비활성화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에서 이렇게 뭔가 스케치를 이용해서 도출을 하든 뭐 컷을 하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외부에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거를 정해주는 게 콘스트럭션이죠. 그래서 얘를 콘스트럭션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얘는 이제 아웃풋 피처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 볼게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콘스트럭션으로 바꿔준 거는 이제 이 스케치 바깥쪽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피처를 만들고 하는데 사용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익스트루드 클릭하고 이제 이 스케치를 클릭을 하면은 어? 얘도 이제 어쨌든 살아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돌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웃풋 피처라는 거는 이 스케치가 이제 한 대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각각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스케치 내에 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얘가 그냥 마치 독립이 있는 라인처럼 인식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독립인 라인이기 때문에 아웃풋 피처로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성한 디렉션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라인을 클릭했을 때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스케치에 종속되어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가는 선은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스케치 노멀이라는 요 평면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아웃풋 피처로 만든 애들은 그냥 이게 말 그대로 그냥 포인트 투 포인트로 해서 만든 그런 라인이랑 똑같이 얘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요 기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스케치 외부에서 만든 거랑 똑같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향성, 그러니까 스케치에 대한 영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요런 식으로
별도로 도출되는 방향들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션, 그리고 그냥 있는 라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웃풋 피처로 만든 라인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구속이 되지 않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들을 구속 조건을 추가로 줘가지고 완전 구속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하얀색 라인이 아니라 이제 흰색 라인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어, 아, 오버 구속이 됐네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완전히 구속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컨스트럭션 된 이 라인도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그 얘는 이제 초록색으로 구속이 완전히 안 되어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구속 조건을 추가로 더 주게 되면은 이 보라색으로 뜨는 거는 구속 조건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구속 조건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저렇게 뜨게 되는 거고요. 뜨게 해줘야 될까? 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 이렇게 주면은 완전 구속이 돼서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또 이제 라인을 우리가 요걸로도 그릴 수 있고 요걸로도 그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연속으로 해가지고 그리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는 기능 명칭이 이제 프로파일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라인이라고 해서 단발성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라인이 이제 아웃풋 피처, 그리고 요 그냥 일반 라인, 요 컨스트럭션 라인 이렇게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라인이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 엑시스. 그래서 엑시스라는 거가 존재를 하고, 근데 엑시스라는 녀석은 좀 특이하게 요게 요거를 눌러서 다른 라인들을 이렇게 엑시스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다시 그래서 요 라인을 클릭을 해주면, 아니죠, 얘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엑시스를 클릭을 하면은, 네, 거꾸로네요. 이렇게 해주면 이 라인을 엑시스로 바꾸겠습니까? 이 되면은,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엑시스가 아니라 콘스트럭션으로 바뀌죠. 그리고 다시 얘를 얘를 엑시스로 바꾸겠다 그러면, 지금 얘를 잘 보세요. 얘를 엑시스로 바꾸겠습니다. 얘 하면은, 오, 얘가 엑시스가 해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엑시스 같은 경우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리볼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회전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콘스트럭션만 요 엑시스로 바꿀 수 있냐?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엑시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얘가 콘스트럭션이 되고 얘는 이제 그냥 엑시스가 되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그렇고요.
그리고 엑시스를 새로 그리게 돼도 기존에 있는 엑시스가 이제 컨스트레인이 되고 얘는 이제 새로운 엑시스가 된다. 그래서 엑시스 기능을 이용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이제 기존에 있던 거가 이제 취소가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두서없이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정리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